안녕하십니까. 한국디카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시인의 마음 7번째로 활짝시론을 토대로 시적 혁명을 구가하자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이 테마는 몇 차례 걸쳐서 강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시간은 시인의 마음 7-1,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 7로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앞에서 과격한 실험은 시의 혁명이다. 그렇다면 그만한 명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. 별설은 명분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선배 시인들이 했다고 자신도 흉내를 내는 수준에 그친다면 그 결과는 시를 살해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을 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시의 어떤 혁명, 즉 시의 실험,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. 그러나 시의 혁명을 꿈꾸지 않는 사람을 어찌 시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는가,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넓은 의미에서 시인은 누구나 다 혁명을 꿈꾸는 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. 물론 이것은 시적 혁명을 말하는 것이지요. 앞에서는 주로 이상이나 항지우처럼 시문법을 과격하게 파괴하는 것, 즉 시의 행식적 혁명에 한정해서 말했습니다. 그러나 시의 혁명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김명수 시인의 주먹원숭이를 읽어보겠습니다. 주먹원숭이. 이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본 한 중년 신사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에는 참 신기로운 것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살아간다는 원숭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. 지금도 이 세상 어느 숲에 가면 주먹 크기만한 작은 원숭이들이 흉포한 맹수들의 이빨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나뭇가지에 흡사 가일처럼 매달려 산다고 한다.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무섭기만 한 땅에서 힘없는 작은 원숭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고작 피가 거꾸로 흐르는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일까? 그러나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면서 표범이나 살쾡이 눈치를 피하며 사는 그것들은 때때로 자신의 목숨이 갱각에 달렸을 때 소낙비처럼 산사태처럼 최후의 수단으로 나무에서 쏟아져 내려 그 무서운 살쾡이와 표범을 깔아 덮쳐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다. 이 시는 1981년 반시에 발표한 작품입니다. 80년대 초반의 정치적 상황이 이 시의 콘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시가 알레고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압제 권력에 대한 민중적 혁명을 꿈꾸는 시라고 할 수 있죠. 이처럼 시는 행식적 측면이 아닌 실제적 혁명을 꿈꾸기도 하는 것입니다. 이상이나 항지우가 행식 파괴를 감행한 가격 실험만큼 강렬한 시의 혁명적 상황이 바로 메시지 편중주의 경향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유신이나 오공 때처럼 언론이 재갈 물린 상황에서 지식인이 침묵을 강요받던 때 시는 혁명의 나팔을 불어야 했던 것입니다. 이때는 생목소리로 현실을 비판만 해도 시가 되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것은 언론이 재갈을 물리고 있던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시는 혁명적 상황에 봉착했을 때 찾아온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. 혁명이라고 하니까 쿠데타 같은 거창한 혁명만을 생각해서는 물론 안 되는 것이죠. 행식을 파괴하고 언어의 칼날에 피를 묻히는 것만이 시적 혁명이라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. 눈물이 흐르는 것도 정서의 폭발로서 감정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호수 같은 평화로운
눈동자에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은 그것은 정서의 해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우리가 잘 아는 해일은 지진, 화산의 폭발 또는 바다 위의 폭풍우 따위로 바다에 큰 물결이 갑자기 일어나 육지를 뒤덮는 것인데요. 어쨌든 이런 정서적 해일 같은 그런 정서의 행명도 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. 누구나 시인이라면 정서의 행명이든 언어의 행명이든 행식의 행명이든 메시지의 행명이든 행명을 꿈꾸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상이나 항주 혹은 백무산, 박노해, 여기서 이상이나 항주는 시의 어떤 행식적, 물론 메시지도 드러납니다만 행식적 행명이라 할 수 있고, 노동시를 썼던 백무산이나 박노해 같은 메시지 편중으로서 또한 기존의 시와 다른 행명적 사항을 꿈꾸었고요.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시인들은 행명의 피냄새를 풍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시인에게나 행명의 피냄새가 난다,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활짝 시론을 토대로 시적 행명을 부과하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시의 또 다른 어떤 서정시 같은 경우에도 시적 행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